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질문한 질문들 답변합니다. 시합하고 순위파 이게 방송 들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교회 보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종교의 분파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뭐라고요? 이슬람교의 가장 짱인 사람을 칼리프라고 해요. 칼리프. 종교의 수장이면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칼리프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칼리프 무하마드의 친족이었던 칼리프였죠. 칼리프. 무하마드의 친족이었던 알리라는 사람이 칼리프였네. 그죠? 그래서 암살당했어요. 알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무하마드의 혈통, 거의 왕족 칼리프니까. 그죠? 계승한 손자만 칼리프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시아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뭐라고요? 혈통이 중요한 거네요. 혈통. 반대로 순위파는 무하마드의 혈통이 아니어도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네요.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순위파네요. 그 시아파는 혈통, 시작과 관련되는 혈통. 순위파는 뭐라고요? 누구나 능력 있으면. 이렇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대립을 해서 종교 분쟁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사막은 나무가 없죠? 별로? 그러니까 흙을 이용해서 흙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막 짓는데 이 창문을 크게 하면 막 흙바람 막 들어오죠? 그래서 공기 통하게 쪼만하게. 그죠? 그 다음에 벽도 뭐라고요? 흙으로 두껍게 하겠죠? 그래서 열기가 차단되게. 그래서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도 쪼만하게 흙벽돌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흙벽돌로 이렇게 해서 싸면 여기다가 뭐 하나 딱 대면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얇은 나무 같은 거 너무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지붕을 평평하게. 근데 눈이 많이 내리는 데는 여기다 눈 쌓이면 이거 무너지죠? 비가 내리는 데는 이렇게 하면 여기 고이면 이게 안 좋죠? 그래서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데는 이 지붕이 이렇게 뾰족해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비도 이렇게 흘러내리게.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두 개나 길게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네모나게 해요. 평평하게. 이게 훨씬 짧죠? 만들기도 쉽고. 그러니까 눈비가 안 내리니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 비가 적죠? 매우 적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변혁은 뭐예요? 변화인데 혁신적으로. 혁명 알아요? 혁명? 혁명은 확 갑자기 변하는 거죠? 그러면 혁명적으로 아주 크게 변화한다. 변혁. 변화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사리는 부처님 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몸에 화장을 하면 이렇게 동그란 구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구슬처럼 생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진진사리 오면 여기다가 막 큰 절 같은 데서 막 텁 같은 거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두고 이렇게 이 절 같은 데 가면 부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 스님들도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거든요. 이 사리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사리를 모시는 구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번뇌는 108번뇌 해가지고 고민의 종류들. 르네상스는 다시 문에 부응했고 다시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중시하는 것들이 그런 흐름,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자라는 게 르네상스. 헬레니즘은 좀 이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직물은 물건인데 직조 짜서 그러니까 짜서 만든 옷감 같은 걸 직물이라는 거예요. 옷감, 옷 재료. 자, 훈고학은 학문인데 옛날 거에 훈은 이렇게 한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걸 외산 그러거든요. 외산. 읽을 때는 산이라는 뜻, 산으로 읽는데 뜻은 외예요. 이런 것처럼 이 옛날 문장이 있으면 이 옛날 문장에 요 글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야? 이 글자는 뭐야? 하고 이렇게 훈을 달아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옛날 경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 유교 경전을. 그래서 유교의 종류예요. 훈고학. 해자는 스님이겠는데 이것도 검색할 때 스님이죠. 호류사는 일본에 있는 절인데 담징이 금강벽화라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그죠? 그림을 그려서 금강벽화라는 벽화를 그렸죠. 금강벽화. 그랬더니 진짜 새가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날아가서 앉으려고 하다 부딪혀서 죽었다. 라는 만큼 하는 금강벽화. 개혁은 이게 혁명을 하는데 변혁을 하는데 열어서 그럼 뭘 여냐? 항구를 여는 거야.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항구 여기도 개항하고 이렇게 이 항구를 개항한다 그래요. 부산, 인천 이렇게 개항. 그럼 열어서 외국이 들어오는 거야.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서양 문화, 외국 문화가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하는 거예요. 이걸 개화라고 해요. 개화. 이런 것처럼 개화를 하는 열어서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고쳐서 변화하는 걸 개혁이라고 해요. 문묘는 이 왕실의 공자 문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교에 쓰던 옛날에 유명한 성인들을 여기다 모셔놓는 거예요. 성인들의 위패를. 그래서 문묘라고 그래요. 문묘. 그러면 종묘는 뭐냐? 종묘는 종각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게 종묘라고 해요. 종묘. 문묘는 유교의 성인들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모시는 사람. 무함마드 아까 나왔네요. 성 그죠? 이슬람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이 후손들은 무슨 파라고 했죠? 수니파하고 무슨 파였었죠? 이게 무슨 파였죠? 무함마드? 까먹었어요? 이슬람 무슨 파와 무슨 파? 그럼 앞으로 돌려갖고 다시 봐야겠네. 동영상. 완충은 이건 충돌이거든요. 이거는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충돌하는데 여기다가 완충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완충지대 부드러운 걸 넣어서 여기서는 덜 충돌하게 완충. 보완하는 거. 충돌하는 걸 덜 나게 보완하는 거. 완충. 대두는 이거 머리두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났다. 머리를 쳐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게 대두됐다. 어떤 게 일어났다. 어떤 것들이 발생했다. 어떤 것들이 더 주목을 끈다. 이런 뜻이에요. 대두. 서역이 사람이죠. 이렇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서양 사람들. 이게 서역인. 서양 지역의 사람. 자, 원격은 원격 조정 이런 거 얘기하나? 먼 거리에 있는 거를 조정하는 거, 컨트롤하는 걸 원격이라고 하는데, 원격 한자로 써야 되는지 문장을 써줘야 되는데, 됐어요? 그럼 뭐 찾아본다 그랬죠?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 사전으로 봅시다. 헬레니즘. 헬레니가 해가 아니라 헬레니즘. 여기 써있네,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뒤에 헬레니즘이란 말이 나왔대요. 헬레니즘. 그럼 헬레니즘은 뭐냐? 알렉산더 대왕 이후죠. 넓은 제국. 그리스주의. 그죠? 또는 그리스주의.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배우자. 그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 헬레니즘, 그리스주의. 그러니까 고전이야 그리스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전에 소크라테스, 풀, 다음에 헬레니즘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학문이란 무엇인가? 플라톤, 이상과 현실이다. 아리스토텔 이 두 개를 한가로 봐야 된다. 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는 플라톤이고요. 이 책을 배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이 돼서 그리스 문화를 다시 배우자. 그리스 문화를 다시 배우자. 이해됐어요?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배우자. 요게 그리스 문화가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그리스 문화를 다시 배우자.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이거 됐죠? 자, 이건 뭘까? 1번입니다. 1번. 1번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오, 어디 갔지? 넷. 여기 연결하게 그랬나? 네 개인데, 내 동물이. 그죠?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을 때, 일본에 이렇게 3세기, 4세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세기, 8세기, 이렇게 8세기 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서 여기 지역, 요 도시에서 수도가 있었을 때 교토하고 도쿄하고 다르죠? 네. 이때를 헤이안 시대. 요 지역이 아스카라는 지역이 아스카 지역에 있을 때는 아스카 시대. 요 지역 헤이오조쿠 나라에 있을 때는 나라 시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을 때는 야마토 정권 이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수도의 위치가 달라요. 뭐라고요? 시대에 따라 뭐의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 발전된 도시 수도의 이름이 달라요. 그 도시에 따라서 아스칸에서 발전했으면 아스카 시대, 헤이안에서 여기 헤이안이죠? 헤이안에서 발전했으면 헤이안 시대. 여기가 나라 뭐죠? 헤이오조쿠에서 나라에서 발전했으면 나라 시대. 요 아스카에서 발전했으면 야마토 정권도 있지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발전된 도시가 달라요. 이게 이제 수도 역할을 하고 그때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또 됐고 다음에 이렇게요. 자, 당나라가 이렇게 삼성육부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삼성, 이게 성 하는 게 이게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는 게 육부예요. 육부. 요 삼성육부 제도가 발해도 영향을 받았고 조선도 영향을 받았고 일본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줬어요. 이게 뭐라고요? 관청의 부서. 관청에 있는 부서. 무슨 부서가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요? 재무부, 국방부 이런 부서 있죠. 이런 것처럼 부서가 있는 거예요. 부서. 그랬을 때 이게 뭐라고요? 중앙에 있는 뭐라고요?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중앙에 있는 조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지방에는 이게 뭐 도, 충청남도, 여기 시 이런 것처럼 주도 있고 현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중서성은 중앙 정책을 세우는 거, 세운다. 문화성은 문화에 대해서 심사한다. 심사의논. 상서성은 이게 일을 한다. 직접. 일을 하려면 부하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육부가 있는 거예요. 중서, 문화, 상서성이 있고 여기서 세워서 여기서 심사하고 여기서 뭐라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뭐라고요? 중문상이에요. 중서성에서 만들고 문화성에서 심사하고 상서성에서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육부로 내려가는 거야. 육부. 2부에서 이자는 관리예요. 관리의 인사가 뭐냐면 관리를 배치하는 거야. 너는 무슨 부서 가라. 너는 무슨 부서 가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2조라고 해요. 우리나라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거 그대로 따라서 조자가 있어요. 이렇게 6조. 우리나라는 6조. 근데 지방에서는 이렇게 주도, 현령이 있으면 현령, 현감. 현감이 뭐예요? 사도. 알죠? 변사도 알죠? 춘향에는 현감, 사도. 요 밑에 이것처럼 일할 수 있는 육방이 있어요. 육방. 이 육방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호적이 호적. 호는 지포자 이렇게. 지포.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정리해요. 호적대장. 지금 우리도 지금 호적대장 지금도 쓰지만 거기다가 누가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집마다 세금 걷어요. 그래서 재정이에요. 돈. 자, 예부는 예식해요. 예식. 외교 사절 오면은 이렇게 접대식하고 왕자 등극식하고 해야죠. 예의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육과 외교예요. 외교 사절들 방문하고 뭐 이런 거. 그럼 격식 따지고 그러죠. 나라에서다. 병부는 병사예요. 그래서 군사. 형부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법부. 법으로 처벌해요. 공부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토목 건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삼성육부 제도를 발해는 조금 자기 방식대로 변형했고 조선도 나중에 받아들였고 일본도 이걸 받아들여서 이 당나라에서 쓰는 이 조직들이 동북아에 퍼져가지고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2호 예병현공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방에는 육방이 있었어요. 이방, 호방, 예방,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됐나요? 그래서 당나라의 행정부 조직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